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재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리디 알고리즘스에서 허프만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허프만 코드는 목적이 데이터를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에서 전송할 때 어떻게 컴프레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데이터의 이 프리퀀시, 빈도수가 미리 알려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각 캐릭터, 문자에 대한 비트 스트림을 알로케이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딩 스킴으로 ASCII 코드나 예를 들어서 뭐 8비트 같은 코드 아니면 16비트 같은 유니코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픽스드 랭스 코드로 해서 각 캐릭터가 똑같은 랭스를 갖는 코드로 이렇게 할당하는 방식을 픽스드 랭스 코드로 하고, 허프만 코드처럼 빈도수가 많은 캐릭터는 비트 랭스를 짧게 하고 드물게 사용되는 캐릭터는 길게 이렇게 하는 코드 방식을 Variable Length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프만 코드를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 어떤 데이터 파일의 캐릭터가 보시면은 한 10만 개 정도 되죠. 10만 개 정도 있을 때 이 캐릭터가 A에서 F까지 6개 있고, 이 테이블이 보면 빈도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가 실제로 1000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45,000 정도 있고, B 뭐에서 13,000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코드 랭스를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픽스트 코드 랭스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가 6가지니까 적어도 3비트가 필요하죠. 그럼 3비트면은 8가지 나타낼 수 있으니까 3비트로 A는 000, 그 다음에 F는 1, 0, 1 이렇게 어사인을 해서 해보면은 총 우리가 각 코드에 대한 프리퀀시 곱하기 랭스의 합을 하면은 여기 10만 개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캐릭터 비트 수가 나오죠. Variable Length 코드를 이용하면은 자주 사용되는 것은 짧은 빗, 0와 같이 하나의 빗,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3개의 빗,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빗, F도 4개의 빗, 이렇게 Variable Length를 어사인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Fixed Code Length는 이렇게 해서 자 각각의 캐릭터가 3비트가 되니까 10만 개 곱하기 3 하면은 30만 개 빗이 필요하지만, Variable Length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보면은 유닛이 1000이죠. 그래서 45,000에 해당되는 45 곱하기 랭스 1, B 같은 경우는 랭스가 3이죠. 그죠? 13만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픽스트 코드 랭스보다는 훨씬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5%에 대한 비트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 허프만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또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압축할 때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축할 때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여기 레프리젠테이션에 이렇게 보시면 바이너리 추리가 를 통해서 우리가 비트를 픽스트 랭스 코드를 이렇게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터미널 리프에 해당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코드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스타팅을 할 때는 여기 트리의 루트부터 시작해서 코드가 0, 0, 0면은 요 패스를 따라가면은 이제 A, B에 해당되는 것이 나타나고, F 같은 경우는 1, 0, 1에 이렇게 오면은 코드가 F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보면은 complete binary tree에서 왼쪽부터 채우는 이런 구조로 되고요. 하지만 허프만 코드 같은 variable length 코드 같은 경우에는 full binary 코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트리의 하이트, 뎁스가 길어서 실제적으로 압축률이 나쁘다고 놓을 수 있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해보면 아까처럼 그렇게 20% 이렇게 저장을, 그러니까 세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스타팅을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제로가 놓으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 0, 1이 넣으면은 1이 되겠죠.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1,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해서 실제로 코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하건대 0과 1의 빗 스트림이 쭉 들어오면 이 트리를 통해서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읽어가지고 0이면은 얘는 A다. 그리고 1, 0, 1이면 B다. 뒤에 넣는 거 관계없이 이렇게 바로 패턴 매칭이 프리픽스, 롱리스트 프리픽스 매칭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바로 코드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리픽스 코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허프만 코드의 아이디어는 매우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A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캐릭터와 빈도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페어로 나타내는데, 그러면 허프만 코드의 아이디어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들을 이 트리에서 가장 깊은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들을 두 개를 선택해서 여기서 보면은 다시 이제 정정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실제로 허프만 코드를 생성하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박스가 보면은 캐릭터와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페어입니다. 그래서 허프만 코드에서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 그림처럼 빈도수가 높은 캐릭터는 뎁스가 작게, 그 다음에 빈도수가 작은 것은 뎁스가 아주 크게.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서칭할 때 이게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빈도수가 적은 것은 이렇게 뎁스를 길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허프만 코드가 효율적인 코딩이 되죠. 그래서 허프만 코드에서는 주어졌을 때 빈도수가 가장 작은 페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널 트리의 노드를 만들어서 뎁스가 가장 밑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허프만 코드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있을 때 이렇게 ascending order 또는 non-decreasing order로 빈도수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정렬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작은 두 개를 선택해서 합을 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internal load 값으로 14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새로 생성된 값을 기반으로 다시 소팅을 해서 non-decreasing order 또는 increasing order로 소팅을 해서 가장 작은 값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12, 13이면 25죠. 25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또 소팅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을 두 개 선택해서 30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25, 45 사이 이렇게 소팅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가장 작은 값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노드를 만들죠. 그래 만들면은 결과적으로 남은 노드와 이게 합을 이렇게 구하면은 얘처럼 풀 바이너리 트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100이 딱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여기 바이너리 트리에서 가장 뎁스가 작은 A 되죠. 뎁스가 여기 뎁스가 트리에서는 여기 뎁스를 제로라 그러고 루트를 여기는 1이라 그랬죠. 그렇죠? 뎁스가 1, 즉 이 엣지 개수 길이가 패스 길이가 1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3이 되죠. 뎁스가 여기 보면은 2, 3이니까 요거는 4.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엣지 개수가 이렇게 해서 오면은 4, 뎁스가 4가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빈도수가 많은 캐릭터는 뎁스가 작은 값, 빈도수가 적은 것은 뎁스가 아주
큰 값으로 이렇게 어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파싱할 때 빈도수가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파싱이 되겠죠. 그리고 빈도수가 적은 것들은 가끔씩 이렇게 길게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프만 코드가 이런 원리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허프만 코드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example을 수도코드로 표현하면 일단 캐릭터 셋을 C라 하고 이게 주어졌을 때 캐릭터의 개수가 n이 되죠. 그죠? 리틀 n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6장에 보면은 미니멈 프라이어리티 힙이라고 민 힙이라고 해가지고 프라이어리티 큐에서 루트가 가장 작은 값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레이 기반으로 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팅을 힙을 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데 필요한 값이 그 비고가 n입니다. 힙에 대한.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캐릭터가 이게 멀징하는 개수가 실제로 보면은 횟수가 노드가 n이면은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n-1 엣지가 필요합니다. n-1에 이렇게 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부터 n-1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 노드 Z는 뭐냐면은 빈도수가 가장 작은 값 두 개를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합해서 새로운 노드인 인터널 노드인 Z가 이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 6번에서는 미니멈 프라이어리티 Q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고요. 그걸 딜리트하고 그걸 레프트 노드로 이렇게 어사인을 합니다. Z에. 그래서 트리가 있으면 Z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이 Z의 왼쪽 편에는 X가 되고요. 오른쪽 right는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빈도수 값들이 이렇게 어사인이 되죠. 빈도수 값 프리퀀시가 이렇게 합의돼서 여기에 빈도수 Z의 빈도수 프리퀀시가 저장이 되죠. 그리고 5번, 6번에서 중요한 것은 미니멈 프라이어리티 Q에서 Q인 여기에서 딜리트를 루트스 하면은 트리에서 제일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걸 꺼내서 위에 놔가지고 이 힙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미니멈 프라이어리티 Q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만들기 위해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로그 n, 이 하이트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그 n입니다. 그렇게 Z를 만들고 새로운 노드 G를 미니멈 프라이어리티 Q에 인설트를 해야 되죠. 인설트를 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어센딩 또는 non decreasing order처럼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Q.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를 보면은 실제로 여기 보면은 n-한 번이죠. 한 번에 그 다음에 여기 힙파이 하는데 로그 n이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이걸 보면은 우리가 비고가 approximately log n log n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는 tn은 여기 보신 것처럼 비고가 n log n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허프만 코드에서 이것이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옵티멀한 코드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 그다음 두 번째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입니다.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는 가장 빈도수가 작은 어떤 x, y가 있을 때 걔는 반드시 가장 깊은 뎁스를 갖는 노드가 되는 코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서 멀지를 하면은 걔는 가장 뎁스가 깊은 노드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가 코드 알파벳
set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각 캐릭터 C가 프리퀀시를 이렇게 갔죠. frequency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디 초이스를 위해서 빈도수가 가장 작은 페어인 XY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캐릭터 셋에 대해서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각 캐릭터에 대해서 옵티멀 코드, 프리픽스 코드가 어사인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XY가 좀 같은 랭스, 왜냐면 이거는 풀 바이너리 코드이기 때문에, 툴이기 때문에 항상 XY 코드 이 두 개 쌍이 반드시 같은 랭스, 같은 뎁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트만 다른 코드가 그러니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자, 이런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를 갖는 풀 바이너리 트리 T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T를 새로운 T 더블 프라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T 더블 프라임에서 XY가 맥시멈 데스, 그러니까 가장 깊은 뎁스에 있는 노드가 되는, 즉 리프가 되는 트리 T 프라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컨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프리퀀시가 작은 코드인 X, Y 이 캐릭터가 옵티멀 코드에 포함되는 걸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장 먼저 선택해서 멀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T 더블 프라임에서 X, Y의 코드 월드가 같은 길이, 왜냐하면 뎁스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비트가 만 다른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B가 두 개 캐릭터, 맥시멈 데스에 있는 캐릭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 without loss of generality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반성에 위배되지 않고 실제로 A하고 B가 프리퀀시가 가장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현재 T에서 A 맥시멈 됐습니다. 그 다음에 X, Y는 실제로 전체 코드에 대한 캐릭터 중에서 프리퀀시가 가장 작은 두 개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X, Y가 있는데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A와 T에 있는 A와 B가 있죠. 그 다음에 T 더블 프라임의 X, Y가 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A와 X를 이렇게 바꾸고 B와 Y를 바꾸면은 결국 T가 T 더블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옵티멀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에 의해서 X, Y가 자, 리프죠. 가장 프리퀀시가 이제 작다는 게 요거는 우리가 처음 문제 정의할 때 요 레마를 정의할 때 X, Y가 프리퀀시가 가장 작은 거죠. 작기 때문에 당연히 X가 A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Y가 B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 B와 X와 Y의 프리퀀시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넘버 1으로 봤을 때 자, X와 B의 프리퀀시가 같다고 되면 결국은 이 위에 있는 부등식에서 같게 되면 결국은 모두가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X가 가장 작은 값이고 B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값에 해당되는 거죠. 부등식에서. 같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들, 특히 A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 그 다음에 B,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Y. 모든 것들이 다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보면은 자, 이 X가
B보다 B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같아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냥 바꾸면 되죠. 수합만 하면 되죠. 그래서 렘마에서 보면은 AB가 T에서 맥시멈 데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X, Y를 이렇게 바꾸면은 리플레이스를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T 더블 프라임 값 X, Y가 이 트리에서 가장 맥시멈 뎁스를 갖는 T임에서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X와 B의 프리퀀시가 이게 다를 때는 좀 우리가 좀 많은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 X와 A를 바꾸고 Y와 B를 바꾸는 이런 단계를 하나씩 우리가 거치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T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T 더블 프라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T에서는 A와 B가 맥시멈 뎁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AX를 바꾸어서 A와 X를 바꾸면은 T 프라임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X와 A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B와 Y를 여기 바꾸면은 T 더블 프라임을 이렇게 갖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X, Y가 T 더블 프라임에서 맥시멈 뎁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T 더블 프라임의 이 실제로 우리가 코스트를 비교했을 때 T와 T 더블 프라임의 코스트가 같다고 우리가 되면 증명을 하면은 T 더블 프라임도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가 되고 빈도수가 가장 적은 X, Y가 뎁스가 가장 큰 값, 맥시멈 뎁스 값을 갖는 걸로 되겠죠. 그래서 그리드 초이스 프로퍼티에서는 빈도수가 가장 작은 것을 두 개를 선택을 하면 그게 여기 T 더블 프라임처럼 실제로 코드 랭스가 가장 긴 것, 맥시멈 뎁스를 갖는 걸로 해서 옵티멀 트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자, X가 B고 그 다음에 Y가 A와 같이 않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컨트랙션이 일어나거든요. T 더블 프라임이 이 X와 Y를 같은 시블링, 같은 그죠? 부모를 갖는 노드로 만들 수가 없어요, 보면. 자,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을 했는 것은 X와 B의 프리퀀시가 다르기 때문에 X, B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위의 그림에서 자, T 더블 프라임에서 X, Y가 여기 보면 시블링 노드, 같은 형제 노드라고 볼 수 있죠. 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리의 이제 코스트를 계산할 때 이 BT가 트리 T에 대한 코스트입니다. 그 트리 T에 대한 코스트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캐릭터 C, 그러니까 리틀 c가 캐피털 C의 엘리먼트라고 우리가 할 때 프리퀀시 곱하기 뎁스가 실제로 비트의 랭스가 되겠죠. 비트 랭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제 에버리지 코스트가 됩니다. BT.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BT와 BT 프라임에 대한 코스트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BT와 BT 프라임을 해보면은 우리가 A와 X를 바꿨죠. A와 X를 바꿨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것들에 대한 포지션, 비트 랭스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다 이제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A와 X에 관련된 것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원래 트리 T에 X의 프리퀀시와 뎁스가 있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프리퀀시와 뎁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트리
T'에 이제 X와 A가 수합됐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위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거든요. 요거와 그 X에 대한 값들을 보면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보시는 것처럼 A와 X를 이렇게 수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지만 이 Tx의 그 T 프라임에서는 A의 어떤 뎁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여기 DT의 A에 대한 뎁스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는 원래 T에서 X에 대한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 되면은 실제로 T에서는 A의 뎁스가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에도 A가 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 결과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의 곱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T에 대한 코스트에서 T 프라임을 보면 0보다 크다. 자, 그 말은 자 B가 T보다 BT가 BT 프라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BT가 BT 프라임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고요. 마찬가지 로직으로 B와 Y를 이렇게 바꿉니다. B와 Y를 바꿔서 우리가 해보면은 자, B가 뎁스가 더 크죠. 그죠? 여기 보시면 B가 Y에 바꿀 때 뎁스가 크기 때문에 같은 로직으로 해서 해보면은 자, BT 프라임이 T의 더블 프라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관계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BT는 T 프라임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BT 프라임은 BT 더블 프라임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T는 BT 더블 프라임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1번 inequality에 왔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T가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드 트리 T 프라임이 온다 하더라도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T가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라는 가정에 의해서 얘는 어떤 다른 코드 트리인 T 더블 프라임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가정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걸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은 결국 BT와 BT 더블 프라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A, B가 있을 때 X와 Y 이렇게 수합을 해서 만든 게 T 더블 프라임인데 얘의 코스트는 원래 옵티멀 프리픽스 트리인 T와 같기 때문에 T 더블 프라임이 결국은 옵티멀 프리픽스 트리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리퀀시가 가장 작은 X와 Y를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멀지를 해서 하면은 뎁스가 가장 작은 값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리디 알고리즘 기반의 허프만 코드 알고리즘에서 가장 프리퀀시가 작은 X, Y를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디 초이스가 워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x, y가 같은 부모를 갖고 그래서 시블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패스는 같은 비트를 가지죠. 마지막 빗만 다른 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코드 랭스를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트만 다른 코드 워드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렘마 16.3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셋 캐피털 C가 주어졌을 때 각 프리퀀시 캐릭터 리틀 c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와 y가 두 개의 캐릭터인데 프리퀀시가 가장 작은 겁니다. 미니멈 프리퀀시를 갖는 캐릭터고, 그럴 때 우리가 이 C'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C에서 캐릭터 x, y 미니멈 프리퀀시를 갖는 것을 우리가 Z란 것으로 우리가 대처를 했을 때, 즉 C에서 x, y를 제외하고 Z를 우리가 포함한 새로운 캐릭터 셋을 C'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C'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옵티멀을 한 코드 트리를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프리퀀시 매핑 펑션인 f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캐릭터 Z는 x와 y의 프리퀀시 합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Z가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트리에서 x, y가 이렇게 있고요. 얘 프리퀀시, Z의 이제 프리퀀시를 Z 프리퀀시는 결국 x 프리퀀시, y 프리퀀시의 합으로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C'에 대한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를 T'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결국 트리 T는 T'의 이 Z를 X, Y로 익스펜드 시켰을 때를 노드 Z를 리프 Z를 인터널 노드로서 이렇게 하고 X, Y를 children으로 한다는 말은 이렇게 익스펜드를 시켰을 때 트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T가 오리지널 코드 셋인 C의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T'을 T로 해서 결국은 T'은 C'에 대한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Z를 익스펜드 시키면서 오리지널 프로블럼인 T로 만들면 그에 대한 C에 대한 오리지널 프로블럼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T는 프리퀀시와 그 다음에 뎁스, 즉 뎁스가 비트 랭스죠. 그것을 이제 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프리퀀시는 결국 레이쇼이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캐릭터에 대해서 C는 X, Y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뎁스가 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Z가 페어런트 노드고 차일드로 X, Y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죠? 그럴 때는 다 뎁스가 같죠. 그러면 실제로 프리퀀시 값과 뎁스는 같게 되죠. X, Y를 제외했을 때. 근데 X, Y에 대해서는 이제 값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T'의 Z를 우리가 인터널 로드로 하고, 그 다음에 X, Y를 그것의 children으로 했을 때, 우리가 뎁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 Y는 Z의 요 T'에서의 뎁스에 1을 더한 거랑 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Y의 코스트의 어떤 포션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결국은 요 T에서의 X, Y를 T'에서의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환하고, 그 다음에 X와 Y의 프리퀀시는 우리가 이전에서 본 것처럼
x, y 프리퀀시 합이죠. Z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y의 프리퀀시는 1과 곱하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bt는 t의 코스트는 t 프라임의 코스트에다가 그죠? x, y 프리퀀시를 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bt 프라임은 코스트는 결국은 t 코스트에서 x, y 프리퀀시를 뺀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bt 코스트는 결국 오리지널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에 대한 거에다가 자 x 프리퀀시 그 다음에 y 프리퀀시를 뺀 거와 이제 같게 되겠죠, 그죠? 이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랙션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t가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더 작은 어떤 코스트를 갖는 t 더블 프라임이라는 걸 일단 우리 가정을 해요.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모순이 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t가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가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 이전에 봤던 그 그리드 초이스 프로퍼티에 따라 가지고 자 t 더블 프라임은 두 개가 시블링 같은 어떤 부모를 갖는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t 더블 프라임에서 t 트리플 프라임을 구하는데 t 더블 프라임에서 z라는 노드가 있고요. 이 z라는 노드의 왼쪽 차일드를 x, 오른쪽 차일드를 y라고 넣어요. 그래서 요걸 t 트리플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t 더블 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t 더블 프라임은 뭐냐면 t 더블 프라임은 z만 갖고 리프 노드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익스펜드 했을 때 x, y가 돼요. 그러면 요 관계식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 t 프라임의 코스트는 결국 t 코스트에다가 x 프리퀀시, y 프리퀀시 뺀 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게 경쟁자인 p 트리플 프라임, p 트리플 프라임도 같은 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p 더블 프라임에다가 마찬가지로 x 프리퀀시 그 다음에 y 프리퀀시 이런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 트리플 프라임은 t 프라임에다가 x, y 프리퀀시 뺀 거죠. 그죠? 여기 본 것처럼 이전에 있는 요거와 같은 관계에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z를 x, y로 익스펜드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t 더블 프라임이 t보다 코스트가 작은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역으로. 그러면은 요게 결국은 t 프라임이 되죠. 그죠? t 프라임. 여기 보신 것처럼 요 관계 16.5에서 이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요 t 트리플 프라임이 결국 보시는 것처럼 자 t 프라임보다 작다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t 프라임은 우리가 가정에서 c 프라임의 코드셋에 대한 옵티멀한 프리픽스 코드 트리라고 했는데 걔보다 값이 작은 어떤 다른 t 트리플 프라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그죠?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그죠? t가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가 아니라는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는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시저 허프만은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를
생성하는 옵티멀 프리픽스 코드 트리가 되죠. 그래서 이전에 그리드 초이스 프로퍼티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증명하는 두 개의 렘마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려서 허프만 코드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서 베리어블 랭스 코딩을 통해서 옵티멀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그리디 알고리즘 기반의 허프만 코드는 옵티멀한 베리어블 랭스 코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컨트래딕션을 많이 이용해서 증명해요. 그래서 옵티멀 서브스트럭처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컨트래딕션을 이용해서 증명했죠. 그 다음에 메이츠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인디펜던스를 증명할 때 메이츠로이드를 이용하는데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이게 미니멈 스패닝 트리,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보면 멀티캐스트 트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네트워크가 있을 때 노드를 어떻게 연결해서 데이터 전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그럴 때 허프만 코드처럼 그리디 초이스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바로 우리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이츠로이드는 보통 그래픽 메이츠로이드 해가지고 이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를 메이츠로이드로 증명하고, 그리고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그래픽 메이츠로이드라고 해서 결국 메이츠로이드는 그리디 초이스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역으로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결국 메이츠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그리디 알고리즘이 옵티멀하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